일단 하자. 성수 있다 보면 오겠지. 아 월요일날 여기 왜 나오라고 한다. 그럼 일단 거기 수열 봅시다. 수열. 수열 보세요. 수열. 페이지 몇 쪽이냐? 둘둘둘. 자 222쪽. 이제 수열 한번 볼게. 수열. 자 수열인데 수열이란 뜻은 약간 요 말의 줄임말이야. 우리가 어떤 그 수의 나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앞 뒷글자 두 개를 따가지고 이렇게 줄임말로 줄여놓은 게 수열입니다. 자 근데 봐봐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수가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러면 다음엔 뭐가 올까? 모르죠. 모른다고? 다르게 나왔어요. 다음에 뭐가 올까? 11, 11이죠. 그 다음은 14.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봐봐 우리가 지금 우리 보통 방금 아까 시우가 얘기한 것처럼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100이 나와도 상관이 없긴 해.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 규칙성이 하나도 없잖아. 예견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 수열은 고등학교에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열이라는 건 결국 뭐야? 결국 수열은 수의 나열이지만 규칙성을 어느 정도 항상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규칙성이 있는 것들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당연히 얼마겠어? 11이고 13, 15 이런 식으로 계속 이씩 커지는 이런 수의 나열이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 봐봐 우리가 지금 얘를 첫 번째 항이라 부르고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불러. 자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라는 말은 이 워딩이 너무 길잖아. 첫 번째 항 벌써 네 글자나 써야 돼. 쓰다가 지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수열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왼쪽에 해당하는 이런 수열을 AN이랑 기호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 보통 자, 이 수열 전체 오른쪽을 나타낼 때 여기 뭐 집합처럼 이렇게 써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AN이라 써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집합 기호가 써있든지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 첫 번째 항을 내가 여기를 A1이라고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가 있죠? 여기도 어떻게 돼? A2 하면 얘가 두 번째 항, 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A5는 뭐야? 이제 시우가 세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점점점점 가다 보면 진짜 마지막 저기 왼쪽에 쓴 AN을 우리가 진짜 찾을 수도 있어. 자, 얘는 첫 번째 항일 때 1, 3, 5, 7, 9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봐봐. 이렇게 숫자를 계속 이런 규칙성을 가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쓰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 그치? 그래갖고 이거를 축약해서 요 AN을 만약에 얘는 좀 홀수니까 짝수에서 1을 뺀 수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얘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아도 이 식 하나만 있으면은 저 위에 있는 수열의 규칙적인 상황을 딱 한 줄로 축약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결국 수열은 수의 나열이고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우리가 수의 나열은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수학은 항상 귀찮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불렀던 거를 AN이란 기호를 사용해서 A1, A2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계속 커지는 이 숫자들의 규칙성을 다룬 요 오른쪽 AN이란 식 얘를 우리가 보통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처리를 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우리가 찾을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일반항은 저 위쪽에 늘어진 상황을 우리가 그냥 축약해서 표현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살짝 보자면은 일반항을 구했을 때 또 장점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자 만약에 시우가 이제 너희들한테 퀴즈를 내는 거야. 야 그럼 31번째는 뭔데? 하면은 이제 성수였다면은 31번째까지 계속 숫자를 그려보겠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n자리에다 어떻게
31만 집어넣으면 얘는 62 빼기 1 이렇게 돼서 6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은 되게 여러 가지야. 근데 구하면 좋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느려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주면 우리가 일반항을 토대로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째 항이 진짜 값이 몇인지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건 딱 이거야. 어떤 수열이 있을 거야. 이 수열을 우리가 일반항으로 변환하는 작업들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돼요. 이게 되게 1차적인 작업이거든. 그래서 오늘 대부분 배우는 내용은 이 수열을 나열되어 있는 숫자의 나열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초반부에 조금 열심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2, 4, 6, 8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수열이 있어. 그러면 이 수열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 자, AN은요, 이 친구의 일반항은 우리가 2n 이렇게 써놓으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 n에다 3 집어넣으면 6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보고 이렇게 일반항을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는 조금 더 이런 거 배울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1, 4, 9, 16 이건 좀 더 어렵다. 25, 36 이렇게 나열돼.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죠. 50 똑똑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건데 나중에는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살짝 넘어가 보면은 자 일단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열을 봤단 말이야. 수열을 봤는데 여기 살짝만 지워놓을게. 우리 일단 일반항이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인지를 하셨어. 그리고 일반항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그 층만 보고. 야 근데 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수열이잖아, 그치? 수열인데 내가 방금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을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자 A1은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고 A2는 4 빼기 1이니까 3 A3는 3이 6 빼기 1이니까 5 A4는 8 빼기 1이니까 7 이런 식으로 점점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랑 비슷한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우리가 일단 수열이라고 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함수랑 되게 비슷해. 수열은 함수랑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면 잘 봐봐. 내가 이 주어진 식을 AN이 아니라 FN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를 2n-1 이렇게 표현하고 n만 x로 살짝 바꿔볼까? 그냥 표기의 차이니까 fx는 2x-1 요렇게 적히시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마치 우리가 자 여기서 함수에서 f1을 한번 넣어봐. f의 1은요 얘는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f의 2는요 4 빼기 1이니까 3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은 일단 함수랑 똑같아. 비슷해. 근데 수열은 봐봐. 우리가 여기 n에 뭐만 들어가 있었냐면 여기 n에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n에 자연수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정의역, 즉 다시 말하면 x자리. 이 정의역의 자리가 자연수로 제한된 함수라고 보시면 돼. 다시 수열은 뭐다?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수열을 약간 수열틱하게 안 보고 되게 함수틱하게 봐서 푸는 문제들이 좀 많을 거야. 뭐 최대값, 최소값 막 이런 거 나올 때 거의 다 그냥 수열로 안 풀어. 전부 다 함수를 다 이용해서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수열이 함수와 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AN이 2n-1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한번 함수처럼 그려본다면 자 n에 대한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n에 대한 함수라고 보면 fn이 2n-1이면 얘는 기울기 2짜리고 y좌편이 -1짜리 직선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y좌편이 -1이고 기울기 2짜리니까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몇 칸? 2칸 가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되실 거고 다만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실제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돼? 1일 때 한 점, 2일 때 저 위에 한 점, 3일 때 저 위에 한 점 이렇게 해서 점이 이렇게 등간격으로 찍히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A1의 값은 이쪽에 있는 Y값이야. 항상 값은 내가 Y값이라고 했어. 무슨 값은 항상 Y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수열 중에서 가장 규칙성이 있는 수열 두 개를 우리가 배울 건데 그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인데 오늘은 등차 수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차 수열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등차 수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아래쪽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써 있을 거야. 자, 등차 수열이 뭐냐면은 봐봐 여기 등자가 같을 등자야. 그 다음 차는 차이가 같은 가 차이야.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차이가 같다는 수열을 한번 보자면은 봐봐 내가 1, 4, 그 다음에 7, 10, 13, 16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차이가 일정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봐봐 1이 다음 항에 더해질 때 플러스 3씩 계속 커지는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죠. 계속 플러스 3, 계속 플러스 3, 계속 플러스 3, 계속 3씩 커지는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죠. 이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이렇게 차이가 이 간격에 서로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자 거기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정의는 어떻게 쓰였냐면 첫째 항부터 자 첫째 항은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자 첫째 항부터 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자 일정한 수를 더하여 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가 저 왼쪽처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저 일정한 수 계속 3씩 더해지는 저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계속 공통된 차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십니다. 공차. 공통된 차이니까 얘가 영어로 어떤 common difference거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앞에 D자를 따서 우리가 공차를 보통 요 D라는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된다?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3씩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수열을 다음은 19고 다음은 20이겠죠? 이렇게 다음이 예상되는 수열이야 얘는. 그 다음에 여기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 D라고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런 말이야. 우리가 어떤 n번째 항이 있어. 근데 n번째 항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다음 항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자 만약에 다음 항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전 항에서 D만큼 더해주면 된다. D만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셨을 때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식을 보고 아 A에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에 우리 계속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일반항이었죠. 그쵸? 그래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이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는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항을 이렇게 A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내가 다음 항이 되려면 공차 D를 더해주시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A 플러스 D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D만큼 또 더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2D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럼 다음 항은 D가 또 더해졌으니까 A 플러스 3D 그 다음은 A 플러스 4D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내가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n번째 항도 지금 자 A2, A3, A4, A5 모두 A는 공통이었어. 그럼 얘도 A는 갖고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2면은 여기 1이야 3이면 2야 4면 3이야 5면 4야 하나씩 빠지죠. 여기 적혀있는 수보다 하나씩 빠지게 되니까 얘는 n-1 곱하기 D를 적어주시면 얘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쏙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저 왼쪽으로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 그럼 저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자 저 수열의 일반항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 그랬어? 맨 첫 번째 항 이걸 보통 우리가 초항이라고 부릅니다. 초항 우리 초심이라는 단어 알죠? 그래서 얘는
초항,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d가 우리가 뭐 등차수의 일반항을 쓰는 공식이니까 자 그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자 얘는 초항은 1이죠. 그다음 더하기 n-1의 공차 d는 얼마? 3이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는 자 3n-3의 더하기 1이니까 3n-2가 저 수열의 일반항이 되실 거야. 진짜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 1 한번 넣으면 어떻게 돼? 1 한번 넣으면 얘는 1 나오죠. 첫 번째야. 2 넣으면 6에서 2 빼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3 넣으면은 3, 3, 9 빼기 2니까 7. 진짜 나왔죠? 4 넣으면 12 빼기 2니까 10도. 잘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일반항 공식을 알고 저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보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일반항을 이렇게 작성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아시겠죠? 일반항을 작성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 작성하는 거 배웠으니까 몇 가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보시면 자, 일반항 공식은 내가 위에다 다시 한번 써줄게. 예제 몇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가 등차수 일반항은 아까 다시 AN에 초항 더하기 얘보다 하나 빠진 n-1d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고 얘는 초항, 그다음에 여기 공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자, 첫째 항이 오래. 자, 첫째 항이 오고 그 다음에 공차가 자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등차수열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이 보니까 5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이렇게 분배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더하기 5니까 얘는 풀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이런 수열을 구할 수 있다는 거네. 얘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면 봐봐. 우리가 항상 수열을 보면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 1 한번 집어넣으면 일단 첫째 항 5였죠. 공차 마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씩 쪼그라들면 되지. 그럼 얘는 2되고 그 다음은 마1, 그다음 마4, 마7, 마1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자, 지금 내가 계속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줬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보통 인식이 숫자를 더해준다 생각하니까 등차 수열은 계속 커질 거라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봐봐. 지금은 내가 30 더했지만 이것처럼 숫자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는 것도 등차 수열이야. 또는 뭐 예를 들면 5, 5면 다음은 뭘까? 5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0씩 더한 거야 그냥. 그럼 얘는 공차가 0인 수열이라고 보셔도 돼. 그럼 얘는 쓰자면 AN을 어떻게 쓰면 돼? AN은 5지만 그럼 얘가 AN을 5라는 걸 딱 봤을 때 너희들이 등차수열이라는 느낌은 안 오잖아, 그치? 얘도 등차수열이야. 왜냐면 잘 봐봐. 얘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보통 요 앞에 공차가 D인 경우인데 얘는 초항이 5고 그 다음에 n-1의 공차가 0이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공차가 0이니까 이렇게 날라가서 얘는 뭐겠다? 얘도 등차수열의 일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도 등차, 쪼그라드는 것도 등차가 될 수 있다. 등차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일정한 간격 이렇게 공차만 유지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어쨌든 등차수열 일반항 하는 거 알겠죠? 하는 거 알 텐데 이게 보면은 책에서 이 등차수열을 굉장히 되게 고리타분하게 다뤄. 약간 좀 바보처럼 다루거든? 그래서 조금 좀 머리를 써보자. 아시겠죠? 자, 등차수열 일반항을 내가 좀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자, 등차수열 일반항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할 건 뭐냐면 이제 살짝 심화야.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배울 건데 자, 이거 살짝 심화로 배울 거니까 내가 빨간색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기분이 좋으니까. 자, 빨간색 걸로 한번 표시를 해놓고 자,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적어두세요. 아시겠죠? 자, 등차수열 일반항을 한번 구하실 건데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보면은 자, 등차수열 일반항을 일단 아까처럼 한번 써보면 자, AN은 초항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걸 좀 전개해서 자, 좀 풀어주면 d의 마이너스 d니까 얘는 dn의 마이너스 d 더하기 a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세히 보면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딱 봤더니 얘는 n에 관한 내가 함수처럼 바라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n에 관한 일단 어떤 식이냐면 1차식이야. 1차식이고 그 다음에 요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야?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야. 자, 요 앞에 다시 요 개수가 뭐야?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입니다. 공차. 공차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잠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건 약간 수하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가 있었어. 자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냐면 뭐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기울기랑 그 다음에 한 점을 알면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 예를 들면 기울기가 내가 3이고 한 점이 1,2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냐면 자 y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 3이니까 3x 플러스 잘 모르니까 네모 이렇게 쳐놓은 다음에 여기다 한 점 1,2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2는 3 더하기 네모 이렇게 나가니까 네모는 구조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만 알았다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뭐도 있었냐면은 뭐 두 점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쓸 거는 이것 정도만 알면 돼. 다시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잘 알고 보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니까 쟤는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봐봐. 내가 아까 수열은 뭐라 그랬어? 자 다시 자 a의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었어. n에 관한 1차식인데 얘는 자세히 보면 뭐야? n에 관한 1차식이면 얘를 만약에 내가 수열을 함수로 바라본다면 자 fn이 dn-d 플러스 a 이렇게 되면 얘는 기울기가 몇 자리? b자리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꼭 자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단점이 있어. 뭐 알아야 돼? 공차를 일단 알아야 돼.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첫째 항을 알아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등차수열 일반항은 꼭 첫째 항을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줘볼게.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들이 좀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네 225쪽에 넘어오면 필수예제 1번이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에 2번 문제가 있어. 자, 2번 문제가 있는데,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자, 5항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얘는 A5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랑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응용하나요? 라고 한다면, 봐봐. 다시.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은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5항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은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이죠. 그럼 우리가 저 방금 기울기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응용하면 되냐면 자 공차 아까 공차 D는 뭐라 그랬어? 요 앞에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기울기죠. 그럼 얘 어떻게 써주면 돼? AN은 공차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에 그 다음에 뒤에는 잘 모르니까 네모라고 써놔. 근데 5항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6. A 5항은 마이너스 6이고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15 이렇게 넘어가면 9 되니까 얘기는 얼마다? 구조적으로 9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원래는 등차수열 일반항을 찾으면 뭘 알아야 돼? 첫째 항을 알아야 됐어.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등차수열은 마치 뭐와 같다고? 직선과 똑같아. 직선과 똑같기 때문에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됐잖아. 얘가 꼭 원점이고 다른 점이고 뭐 정해진 x가 1일 때죠. 이런 게 아니잖아. y절편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저스트 한 점만 알면 자연스레 구해지는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도 반복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첫 항에 구애받지 않고 등차 수열을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문제를 조금만 더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거기 있는 1번 문제도 한번 봐보자.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쟤도 이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1번에 1번 문제 한번 볼게. 보면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자, A4가 지금 마이너스 2라 그랬어.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자, 봐봐.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A1이 마이너스 11인데 A4는 등차수열의 일반한 공식을 쓴다면 얘는 초항 더하기 3D가 되시겠죠? 얘가 마이너스 1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자, 넘어가면 3D는 2가 나와서 D는 얼마? 3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 첫째 항 알았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아, A에는요 첫째 항 마이너스 11에 플러스 n-1에 3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 얘는 3n 마이너스 14 우리가 이렇게 등차수열 일반항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가 저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일단 저건 인지해야 돼. 저건 무조건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꼭 일반항을 구할 때 첫 번째 항이 필요하다라는 관점만 좀 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아셔야 되고 또는 살짝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다고 해볼게.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건데 얘는 간격 D씩 계속 더하는 거니까 봐봐. 내가 A1이 A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A1이 A4가 되려면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야 되지. 그럼 한 칸당 D를 하나씩 둬야 되니까 자, A4를 내가 A1 가지고 만들려면 얼마? 자, 4에서 1 뺀 4 빼기 1의 공차 이만큼이 필요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문제를 너희들이 바라봤을 때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자, A1이 마이너스 11이고 A4가 마이너스 2야. 그럼 공차를 찾으려면 얘가 되려면 공차를 3번 더해야 되네. 그럼 3D만큼 더했더니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2가 됐잖아. 그럼 얘가 9야. 그럼 여기서 공차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아, D가 3이구나. 그러면 기울기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자, A에는 3n에 플러스 네모 이렇게 써주시고 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와있으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 나오면 D는 얼마? 마이너스 14가 받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저 왼쪽에 좀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간격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를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게. 아시겠죠? 덥냐? 안 더워? 예쁘다. 야, 승수 왜안 오냐? 오늘 안 오나? 죽었나? 졸려?